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받는 월급이 정말 당신의 월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연봉을 정할 때 숫자만 봅니다. 600만 원이라고 하면 꽤 좋은데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당신이 실제로 받는 돈은 그것의 80% 정도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금과 4대 보험료라는 보이지 않는 늪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경제관념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결과적으로 정말 부자는 따로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착각해 왔습니다. 월급 600만 원이라는 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2026년 현재 연봉 600만 원을 버는 사람의 실수령액은 정확히 487만 원입니다. 113만 원이 세금과 보험료로 사라지는 겁니다. 한 달에 113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세로 내는 금액이죠. 즉, 당신은 매달 월세를 버는 것과 똑같은 금액을 국가와 보험회사에 넘겨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연봉 300만 원을 벌고 있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월급은 얼마입니까? 약 260만 원입니다. 연봉 600만 원과 비교하면 실수령액 기준으로 227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많은 차이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금의 비율입니다. 연봉 300만 원인 사람은 총 40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연봉의 약 13% 정도죠. 반면 연봉 600만 원인 사람은 113만 원, 즉 연봉의 19% 정도를 세금으로 냅니다.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정부의 더 높은 비율로 뜯겨나간다는 뜻입니다. 누진제 세금 체계가 당신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문제 제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월급을 올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야근, 주말 근무, 스트레스, 건강 악화, 이 모든 것을 견디며 연봉을 올립니다. 연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자신의 월급이 2배가 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실수령액 기준으로 보면 약 1.87배입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2배가 아닌 겁니다. 게다가 당신의 노력은 2배 이상입니다. 스트레스는 훨씬 더 크고 시간은 훨씬 더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수익은 선형적으로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현실 진단을 위해 구체적인 숫자를 살펴봅시다. 2025년 기준 한국의 월평균 가계 소비 지출은 약 400만 원입니다. 4인 가족 기준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월급 6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실제로 받는 487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을 생활비로 쓴다는 뜻입니다. 남는 돈은 87만 원입니다. 이 87만 원으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의료비를 내야 하고 경조사가 생기고 자동차 유지비가 나갑니다. 자녀 교육비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400만 원을 훨씬 초과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월세만 해도 15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결국 당신이 생각하는 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근로빈곤층이 약 300만 명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300만 명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18.7%로 OECD 평균 12.1%보다 훨씬 높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 수 있다는 현실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체계 안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우리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보험료는 증가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2025년과 2026년 사이의 생활비 상승률을 보세요. 에너지 항목은 철저히 예측 10% 올랐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평균 2.9%입니다. 당신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 구매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모래주머니 속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뇌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에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600만 원을 받으면 처음엔 돈이 많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뇌가 적응합니다. 새로운 정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소비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사고, 더 좋은 취미 생활을 합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월급이 올라가는 것과 정확히 같은 속도로 당신의 지출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결국
당신은 언제나 빈손입니다. 당신이 번 모든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누가 가져갔습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사회 구조적으로도 이것은 심각합니다. 자, 당신의 연봉이 올라가면 세금이 비례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월급을 올리기 위해 당신은 더 어려운 직책, 더 많은 책임, 더 높은 스트레스를 감수합니다. 신체적 건강은 악화되고 정신 건강도 악화됩니다. 결국 당신이 월급을 올리는 과정에서 당신의 인생의 질은 오히려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어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월급이 800만 원을 넘어서면 오히려 행복도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더 많이 버는 것이 더 많은 책임과 스트레스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부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연봉 600만 원을 버는 도시 직장인을 생각해 보세요. 매달 487만 원을 받고 400만 원을 생활비로 쓰고 87만 원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 87만 원으로 저축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의료비, 자동차 유지비, 자녀 사교육비 등이 튀어나옵니다. 결국 저축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5년, 10년이 지나갑니다. 당신은 나이 40대 중반이 되어 있고 자산은 0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연봉이 낮더라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월급을 2배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월급을 올리는 대신 부업을 시작합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유튜브. 처음엔 100만 원도 못 모을 겁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면 월 2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총 수입은 5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매우 다릅니다. 첫 번째는 세금으로 많이 뜯겨 나가지만 두 번째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부업 수익에서 여러 비용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당신의 지출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월급이 6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관계없이 당신이 쓰는 돈을 줄이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월급 6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실수령액 487만 원 중에서 350만 원만 쓰기로 결정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매달 137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네, 1년이면 천천리자 24만 원입니다. 10년이면은 약 1억 6천만 원입니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월급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통제력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당신의 월급이 세금에 지배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월급이라는 것은 정부가 완벽하게 추적하는 소득입니다. 당신이 벌 때마다 세금을 떼어갑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나 투자소득은 다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 임차료, 광고비, 교육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재테크입니다. 월급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득 구조를 다각화하는 것 말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당신의 시간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연봉 600만 원이라는 것이 정말 당신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는가? 여러분, 질문을 던져봅시다. 당신이 하는 일의 시간, 단가는 얼마입니까? 월급 600만 원을 월 160시간으로 나누면 약 3만 원입니다. 당신이 한 시간에 일해서 버는 돈이 3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없을까요? 온라인에서 당신의 전문 지식을 팔 수 있다면, 당신이 쓴 글 하나가 평생 돈을 벌어준다면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노가다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월급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예상과 전혀 다릅니다. 월급 600만 원도 월급 300만 원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같으면 더 이상 남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당신의 지출 구조를 파악하십시오. 당신이 월급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정말 그만큼 써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출을 모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가계부를 쓰세요. 엑셀로 된 간단한 가계부도 좋습니다. 당신의 지출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고정 지출을 줄이십시오. 월세,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구독료, 이런 고정 지출들이 당신의 실수령액의 몇 %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월급 600만 원, 실수령액 487만 원인 사람이 월세 150만 원을 내고 있다라면 그것은 실수령액의 31%입니다. 너무 높습니다. 당신의 고정 지출이 실수령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면 당신은 거의 자산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당신의 소득 다각화를 시작하십시오. 월급만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세금 체계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전문 지식을 온라인에서 팔 수 있습니까? 당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돈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엔
월 50만 원도 큰 수입입니다. 그것이 누적되면 월 200만 원이 되고 월 초반이 5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당신은 두 가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편합니다. 계속 월급만 받고 계속 생활비로 쓰고 계속 불안해하는 길, 이 길은 안정적입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산은 늘어나지 않고 세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두 번째 길은 불편합니다. 당신의 지출을 줄이고 소득을 다각화하고 투자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처음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월급 600만 원과 월급 300만 원의 차이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가, 당신의 자산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월급을 확인하고 세금을 계산해 보세요.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 겁니다. 네, 당신의 지출을 적어 보세요. 자, 당신이 모르는 새에 얼마나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작은 행동이 모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을 더 저축하는 것도, 한 달에 월급 외에 50만 원을 버는 것도 모두 중요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5년 후에 당신은 지금과 정확히 같은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작은 행동을 하면 5년 후에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연봉이 아니라 당신의 결정과 행동이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것입니다.